어? 됐어! 2,000만원! 내가 인생의 모토로 항상 되새기는 문장이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심을 보여주는데 글쓰기만큼 쉽고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난 어려서부터 전화보다 문자가 편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말보다 글을 쓰는 게 편했고, 자연스레 글 쓰는 시간이 늘었고 익숙해졌다. 그래서인지 소위 말하는 서류 전형의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2년 전 평범한 일반인인 내가 출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투고했던 원고가 합격했기 때문이었다. 자랑인 것 같지만 보통 출간을 위해 원고를 수십 군데 넘게 돌려도 답장 자체를 못 받는 일이 대다수인데, 나는 출판사 딱 5곳에만 투고를 했고 그중 3곳에서 연락을 받았고 결국 출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책을 왜 출간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소개글이 더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보통 일반인이 투고한 원고의 90%는 아예 읽히지도 않은 채 버려지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편법일 수 있지만 난 이 글쓰기로 첫 직장을 구하기도 했다.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는 있었지만 내 스펙으로는 이력서를 써도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들도 일에 진심인 사람을 더 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다짜고짜 내 소개와 함께 이 회사와 일하고 싶다는 이메일 한 통을 보냈고 정말 운 좋게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때로는 형식적이고 복잡한 절차보다 나의 진심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간단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은 현재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 글쓰기 돈을 벌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익을 늘리는 방법에는 꼭 판매를 늘리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게 곧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더라고요. 사실 판매를 늘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반면 지출을 줄이는 건 저희 같은 초보 창업자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그리고 가장 빨리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수익을 늘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출을 줄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협찬이에요. 협찬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투어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캠핑을 할 일이 있는데 그 캠핑에 사용할 의류나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매해야 된다는 게, 이게 재고가 쌓이는 물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부담이 크더라고요. 물론 그냥 빨리 구매해버리고 잘 쓰면은 뽕 뽑으면 좋겠지만, 이왕 필요한 걸 사는 김에 돈도 아꼈으면 좋겠고 또 파는 사람하고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와중에 마침 여행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팀을 소개하면 그 몇 팀을 선발해서 패딩을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글을 쓴 참가자들 대부분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를 뽑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어필이 안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우리 얘기보다는 우리가 너희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 브랜드의 리서치를 했죠. 찾아보니까 여행자들을 위한 의류를 만드는 브랜드였고, 그분들이 이벤트로 나눠주는 그 패딩도 일반적인 패딩이 아니고 요새 3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어깨 쪽에 지퍼가 달려있고 반팔 쪽에도 하나 더 달려있어서 조끼로도 입을 수도 있고 반팔로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일반 긴팔 패딩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3웨이, 3가지 방식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감이 조금 오죠. 첫 번째는 여행, 그 두 번째는 기능성, 이게 이 브랜드가 가진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내용을 간추리자면, 우리 팀은 이제 오지로 매년 여행을 하는 팀이다. 근데 오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날씨와는 다르게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워서 매번 여행을 갈 때마다 사계절용 옷을 다 챙겨가는데, 이 옷 하나면은 그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오지 투어라는 우리한테 정말 적합한 옷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 브랜드의 옷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그걸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어필한 거죠. 사실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얘들이 정말 우리가 옷을 만든 의도에 적합한 팀이구나,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 홍보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저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당첨이 됐고 팀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후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텐트였어요. 일단 텐트는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에 맞게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캠핑 업체들 리스트를, 그래서 그 브랜드들한테도 똑같이 우리가 이러한 팀인데 너희의 텐트를 협찬해줄 수 있느냐라고 메일을 돌렸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를 좋게 봐주시는 업체가 있었고, 덕분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텐트를 구비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중요했던 건 사실 글쓰기였어요. 사실 사람은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너의 협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너희 텐트가 기능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디자인이 예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본인들 칭찬해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이미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걸 의도하고 만든 제품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협찬을 받는 건 나지만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둬서 글을 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행업을 하는데 너희의 제품을 협찬해주면 우리가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너희 제품을 계속 언급할 거고, 우리의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을 SNS에 업로드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테고,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진과 함께 제품을 노출을 시킬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을 너희가 마케팅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몽골 같은 그런 대자연에서 캠핑 제품 사용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너희한테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 다 이제 협찬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텐트를 구비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엄청난 득이 됐었죠. 그리고 분명 이게 협찬이 아니었다 한들 올해 이 제품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내년에는 더 큰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괜찮은 딜이었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큰 금액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받을 기업들을 모집을 했어요. 운 좋게 거기에 최종 합격해서 현재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쓰기 덕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선정 기준이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PPT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서류 100%로 선별을 하거든요. 물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라서 뭐 현금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은 신생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돈이 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시작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어도 이게 진짜 돈이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하자니 기본적인 업무도 바쁜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심지어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배워서 하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고 결국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비용들을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특히나 이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게 진짜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에 들어간 비용이 0원이에요. 물론 제 인건비가 들어간 건 맞지만, 그리고 이것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지출을 줄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판매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늘린 것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일이었다는 것. 직접적인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이제 초보 창업자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지출들을 줄일 수 있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벌었다는 거, 이게 곧 수익을 높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찾아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느꼈어요.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어떤 지원, 뭐 사무실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잘 찾아보시면 사무실부터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으니까 잘 찾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당장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쩌면 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판매가 늘지 않아서 앞이 캄캄하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지출을 줄이는 것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결론은 지출을 줄이자, 그리고 글 쓰는 연습을 하자. 이상입니다.